그 더운 여름 오후 한유는 거실 테이블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두꺼운 벽에도 불구하고 여름의 더위가 스며드는 듯했다. 몇 주간 서울에서 바쁘게 일한 끝에 드디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이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며칠 동안 다른 도시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러 떠나고 나자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한유는 이 드문 고독의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가벼운 블라우스와 쇼츠를 입은 채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긴 머리를 자유롭게 풀어놓았다. 그녀는 아침 내내 식물에 물을 주며 새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녀를 항상 평온하게 해주는 일이었다. 이제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로맨스 소설에 몰입해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초인종 소리가 그녀의 평온을 깨뜨렸다. 한유는 방문객을 예상하지 않았기에 미간을 찌푸렸다. 책을 옆에 내려놓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지훈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누나,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늘 그렇듯 공손하고 캐주얼한 톤으로 말했다. 지훈은 한윤의 남편의 동생이었다. 그는 항상 편안한 태도와 인상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몸에 딱 맞는 티셔츠는 넓은 어깨를 강조했고 그의 낡은 청바지는 마치 그를 위해 맞춘 것 같았다. 한유는 그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변했는지를 인식하며 약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부적절한 생각을 억누르려 애썼다. 물론이지, 지훈. 들어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며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그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먼 거리를 걸어온 듯 약간 땀에 젖어 있었다. 그가 집으로 들어서자 한유는 그의 청아, 어우러진 남성적인 향수가 느껴지며 순간 숨을 멈추었다. 회의에 가던 중이었는데 지난번에 여기 두고 간 도구 몇 개를 찾으러 왔어요. 그는 출입구 근처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설명했다. 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가까운 존재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항상 친근했지만 그날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가 차고로 향하는 동안 한유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독서를 이어가려 했지만 집중력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지훈의 존재는 그가 다른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그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만남의 모든 디테일이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을 띠고 있었다. 몇 분 후 지훈은 공구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느긋하게 움직였지만 서두르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목덜미를 긁으며 무언가를 말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오늘 정말 덥네요. 그는 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차가운 음료 있나요? 물 한 잔이면 충분해요. 물론이지, 금방 가져다 줄게. 한유는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거실을 떠날 핑계를 찾아 나섰다.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그녀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무 이유 없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지훈은 그녀의 남편의 동생이었다. 가족이었다. 그러나 거실로 돌아와 물을 건넸을 때 그녀는 그 불편한 감각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몸에 밀착된 티셔츠는 땀으로 약간 젖어 있었고 그의 근육의 선명함을 더 강조했다. 한유는 시선을 재빨리 돌리며 이런 디테일을 인식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집에 혼자 계세요? 지훈이 갑자기 물으며 침묵을 깼다. 응, 모두 부산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러 갔어. 그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그 질문에 무게를 느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방 안에 돌렸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어지는 침묵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로 채워졌다. 한유는 그 분위기를 깨고 싶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은 목에 걸린 듯 나오지 않았다. 누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누나가 모든 것을 돌보는 모습을 존경해왔어요. 누나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한유는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다. 고마워, 지훈.
하지만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그냥 필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는 한윤을 바라보며 그녀가 쌓으려는 어떤 가식적인 벽이라도 꿰뚫어 볼 것 같은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고 마치 무언가 더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빈 컵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누나에게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빛이 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한유는 시선을 피하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화제를 돌리려 애쓰며 그녀는 물었다. 점심 드시고 가실래요? 금방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더 오래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도구만 가지러 온 거예요. 그의 말과는 달리 그는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언가 더 말하려던 찰나 그녀는 그의 손이 자신의 팔을 가볍게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짧고 거의 우연적인 동작이었지만 그녀의 몸에 전율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훈, 나.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두 손을 들어 올려 사과의 제스처를 취했다. 죄송해요, 누나. 불편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가는 게 좋겠네요. 한유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떠난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그가 머물렀다면 어땠을지 모른다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가 도구를 챙겨 문으로 향하자 그녀는 자신이 숨을 참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지훈은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는 그렇게 떠났다. 한유는 거실에 홀로 남아 침묵의 울림 속에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 전 교환했던 그 강렬한 순간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훈은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긴 것처럼 느껴졌다. 한때 평화롭던 집은 이제 불편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그녀는 독서를 다시 시도했지만 글자는 더 이상 의미를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떠나지 말아야 할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부엌으로 걸어가 사용한 컵을 싱크대에 놓으려던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지훈이 가져왔던 작은 가방이 여전히 소파에 남아 있었다. 한유는 한숨을 쉬며 그가 가방을 가지러 다시 올 수밖에 없을 것을 깨달았다. 그 생각에 약간의 긴장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통제할 수 없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한유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와 무심한 표정을 가진 지훈이 서 있었다. 가방을 두고 갔네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를 가리켰다. 그러네요.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움직이며 상황의 무게를 느끼는 듯했다. 가방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한윤의 시선이 마주쳤고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은 벽시계 소리로만 채워졌고 그것마저도 크게 들리는 듯했다. 누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가 침묵을 깨며 물었다. 한유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온 이후로 누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말은 진솔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한윤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한윤은 침을 삼키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단어들이 목에 걸린 듯 나오지 않았다.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올바른 단어를 찾으려 애썼다. 누나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어요. 한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거실의 테이블에 몸을 기댔다. 그는 멀어지라는 이성의 소리와 그녀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지훈,
우리는 가족이야. 그녀는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약하고 흔들렸다. 그는 멈춰 섰고 거리를 유지했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생각마저 꿰뚫는 듯한 강렬함을 띠고 있었다. 알아요, 누나. 그래서 제가 선을 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곳을 떠난다면 그걸 후회할 거예요. 그의 말은 공기 중에 머물렀고 한유는 그 무게를 느꼈다. 동시에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그녀를 감쌌다. 잠시 동안 주변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집도, 여름의 더위도, 멀리서 들리던 새소리도. 그 순간에는 오직 그들 둘뿐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 지훈, 가야 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하려 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 동작은 가벼웠지만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유는 잠시 눈을 감으며 그의 손끝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꼈다.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는 듯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지훈의 표정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듯 보였지만 그 순간에는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내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미안해요, 누나. 누나가 맞아요. 이제 갈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욕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유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서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지훈의 마지막 말들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며 끝나지 않은 멜로디처럼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 욕망, 혼란으로 가득 찬 폭풍에 휩싸였다. 이제 집안의 침묵은 그녀를 더욱 짓눌렀다.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것을 함께 가둬두려는 듯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손길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그녀는 피부에 남은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라며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곧 사라질 불꽃 같은 것이라고. 그런데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하는 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한유는 화면을 보았고 그것이 지훈에게 온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망설이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누나, 불편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누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으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려 애썼다.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약간의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또 다른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초인종 소리였다.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지훈이 다시 돌아온 걸까? 조심스럽게 그녀는 문까지 걸어가 그것을 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훈이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 도현이었다. 그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으며 지친 듯한 표정과 그녀가 알아차릴 수 없는 무언가를 얼굴에 띄우고 있었다. 당신 일찍 왔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집 안으로 들어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돌아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한유는 그의 말에 무게를 느꼈고 잠시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 않은가. 지훈이 무언가를 말했을 리가 없었다. 게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연의 눈빛은 그녀의 생각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가 감추려 했던 모든 것을 읽어내는 것처럼 깊었다. 지훈 차가 밖에 있는 걸 봤어.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가 다녀갔나? 한유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침을 삼키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네, 도구 몇 개를 가지러 왔어요. 그녀는 최대한 중립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곱씹는 듯 보였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고 물병을 꺼냈다.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계속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하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그는 갔어? 도현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네, 조금 전에 갔어요. 그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며 대답했다. 도현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에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다행이네. 그런데 혹시 내일 저녁에 대해 무슨 말 했어? 그는 갑자기 주제를 바꿨다. 한유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왜요? 도현은 빈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는 내일 저녁에 없을 거니까. 어젯밤 나랑 같이 부산으로 갔거든. 한윤의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일까? 지훈이 방금 전 여기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모든 것이 그녀가 믿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맞물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도현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미소를 지운 채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오늘 당신과 여기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하지만 내 동생이 아니었다는 건 확실해. 한유는 숨이 멎는 듯했다.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 그녀가 쓰러질 것 같았다. 그의 말은 천둥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지훈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모든 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을까? 한유는 대답하려 애썼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진실의 무게는 그녀를 짓눌렀다. 도현은 그녀를 계속 바라보며 그녀가 할 말이 있기를 기다렸지만 그녀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방 안의 긴장은 극에 달했다.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한윤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지훈에게서 온 새로운 메시지였다. 메시지를 열었을 때 그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당신이 이번 방문을 즐겼길 바랍니다. 저는 지훈이 아니지만 누나를 만나 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한유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주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도현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메시지를 읽은 그의 표정은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모습으로 변했다. 이 사람이 누구야, 한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날 평범해 보였던 그 오후가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